Airbnb? 네네. Airbnb의 CEO는 Fine Arts major. 그쵸. 유튜브의 전 CEO는 Literature and History major. 그리고 알리바바의 잭 마, 그분은 네. 영문학 major. 2033년도쯤 되면은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거니까 그 당시에 가서 그 2033년도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네. 미국 대학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대학 바로 하버드죠. 오늘 인터뷰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미국 명문대 그룹으로 손꼽히는 아이비리그에 대한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좀 더 큰 세상, 미국 대학, 그것도 아이비를 꿈꾸게 하고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한 아이는 어떤 기회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하버드 풀쌤 김재훈 작가님과 함께 아이의 꿈의 그릇을 한번 확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 작가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이민 간 지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게 100% 아닐 거를 미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렸을 때 78년도에 미국의 뉴욕에 이민 갔고요. 뉴욕에서 자라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뉴욕에 있는 스타이버슨 고등학교,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하버드에 가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한국 역사, 일본 사회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나와서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다시 들어간 후에 JP 모건 체이스라는 금융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일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MBA를 마쳤습니다. 네. 그 마친 후에 제가 존슨 앤 존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으로서 그냥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동시에 일하면서 풀타임 일하면서 제가 야간법대에 가서 네. JD를 러트거스 주립대학교에 가서 야간법대에서 JD 마치고 뉴저지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 우리가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했잖아요. 뭐 아이비 대학교, 언더 아이비 대학교, 대학원, 뭐 유명한 네. 회사들 했는데 저는 해피하지 않았었어요. 예, 네. 저는 애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제가 학생들 한 명씩 두 명씩 대학 입학 코칭을 했었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대학 입학 컨설팅은요, 풀타임으로서는 제가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서울, 한국이나 동남아의 뭐 싱가포르, 해노이, 샹하이, 자카르타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 미국 애들하고도 네. 뭐 동부의 뉴욕이나 뉴저지나 애틀랜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시카고, 시애틀 그런 데서 사는 애들하고 네네. 컨설팅도 하고 영국에서도 이 애들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유전이라고 할까요? Maybe genetic? 네. 예.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제약 산업에서 일하다가 트랜지션한 기회가 있어서 네. 제가 40살인데 지금 my own business를 시작 안 하면은 네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험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6개월 안에 네. 흑자 아니면은 그쵸, 걱정이 좀 되잖아요. 네. 그만두고 네. 우리는 뉴저지에 가서 당신은 변호사 생활하고 아니면은 제약 산업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네. 뭐 남들이 얘기하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리고 사실 하나도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되게 여러 개의 경력들을 경험하고 다방면에 사실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커리어도 계속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네요. 네. 일단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비리그로 이제 불리는 대학들이 익히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미국 대학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 학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미국 대학의 위상과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수준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비리그 대학교는요 8군데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University of Pennsylvania, Brown, Dartmouth,
코넬 8군데 있는데 그 8군데가 미국의 1등에서 8등 되는 대학교들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에는 온 나라에 한 2,800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아니면 보딩스쿨 다니는 애들은 미국의 탑 50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을 가지고 이제 타겟팅을 많이 하는데 그 학교들은 사실은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PhD 받고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가서 교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PhD하고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레벨에 들어가는 학교면은 그 학교는 그 학교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Harvard or Haverford, no difference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 대학교들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들이라서 전 세계에서 유학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영국 대학교에 가는 것도 많이 봤는데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미국 대학교에 오려고 합니다. 기회들이 많아서.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대학원만 아니고 학부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대학교 보면은 전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전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뭐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네. 나는 비즈니스 공부 안 하겠다. 그러고 난 역사 공부하고 싶다. 그 역사과로 옮기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미국에서는 메이저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사무적인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intellectual flexibility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네. change mind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학교들이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베네핏을 많이 받고 그러고 어느 하버드 대학교 심사관이 입학 심사관이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하버드에 들어올 때 원서 낼 때 저는 X를 전공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졸업장을 보면은 90% 아이들은 다른 과에 전공하고 졸업했대요. 네. 그래서 그 플렉시빌리티 있는 게 미국 교육제도의 미국 대학교들의 특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국 대학이 좀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를 모르고 대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양하게 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중고등 시기를 이제 보내는데 미국에 가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부터 미국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질의인데요. 먼저 이제 뭐 국제고라든지 뭐 특목고 이런 가는 친구들 그리고 또 혹시 일반고에서도 가는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대학교 심사관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원서 내나 다른 나라에서 원서 내나 사실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이슈들이 똑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우리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점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GPA가 얼마나 나왔나 그리고 어떤 수업에 들었나 그런 것을 번역해서 보내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번역해주는 서비스 있고 그 다음에 인증해주는 그 notary public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이 학생이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면은 이 학생의 특정이 뭐나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주말에 potluck dinner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의 18번 요리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관들이 이 학생의 18번 요리가 뭔가 운동을 잘했나 아니면은 뭐 액팅을 잘했나 뭐 연극을 잘했나 여러 가지 탤런트 있는데 그 탤런트가 뭔가 그래서 과외 활동 리스트 이력서를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우리 학교에 명예를 올릴 아이냐 떨어뜨릴 아이냐 그래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 했나 그리고 선생님들 추천서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근데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추천서 쓰는 건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럴 수 있는데 한글로 쓰셔서 번역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우리 대학교에 관심이 얼마 있나. 네. 실제로 사실 그 한국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의미가 네. 그 미국 대학을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네. 한국 친구들이 미국 대학을 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혹시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영어 아니면 뭐 과외 활동 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에세이스. 에세이요. 네. 에세이 쓰는 게 뭐 영어로 글짓기 쓰는 거 자체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도 심사관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의 네.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물어보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개념 잡기 좀 힘들어하는 그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할 때도 있어요. 입학 심사관들이 학생들 하나씩 직접 못 만나니까 네. 동문들한테 학교 졸업생들한테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네. 인터뷰할 때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 number one question이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딱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의 자동적인 리스폰스가 뭐냐면은 네. 저 이름은 김재훈입니다. 정해져 있죠. 자기소개서마다. 팍팍팍팍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인터뷰어들이 물어볼 때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당신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뷰할 때 네. 그러니까 테이블 오브 콘텐츠를 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제목을 주제들을 그냥 하나씩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그게 좀 달라서 네. 에세이 쓸 때도 그 이슈가 나오고 네. 인터뷰할 때도 네. 그게 네. 나옵니다. 혹시 이제 좀 어린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네. 영상을 보면서 네. 이렇게 점점 이제 얘기에 빠져들면서 미국 대학 한번 보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네. 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등부터 좀 더 어린 친구들, 네. 고등까지 미국에 가지 않고도 네. 어떤 준비들을 하면 그래도 미국 대학에 가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을까요? 네, 미국 대학교들은요, 네. 우리나라 대학교하고 비교해서 들어가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나 연대, 고대, 네. 경대 들어가려면 수능 때문에 그냥 평생 고생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미국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미국 대학교는요,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네.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졸업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할 때 글짓기 실력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 많고, 네. 그리고 학교의 문화, culture에 네.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좀 휴학할까 전학할까 그게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 이슈들이 두 개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국 대학교에 가는 것을 마음에 잡고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면은요, 아이들한테 글짓기, 읽는 거하고 글짓기를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교성입니다. 네.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 대학교에 가서 인류대학교라고 해도 다른 동양계 애들하고만 뭉쳐 다니는 그게 패턴이 너무 세요. 네. 왜냐하면 한국 애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네. 미국 애들하고 백인 애들, 흑인 애들, 남미 애들하고 이렇게 할 네. 자신이 없어요. 네. cultural 그게 없습니다. 네네. 사교성이 좀 떨어져서. 근데 사교성이라는 것은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나이 들면서 배우려고 하면은 네. 좀 힘들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도 writing하고 reading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애들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네.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사교성, 사회성을 네. 배울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캠프 보낸다라고 하는 네. 것은요, 저는 공부하는 캠프는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네. 할 수 있으면 애들하고 서로 운동하는 캠프, 아니면 arts and craft 미술 같은 네네. 캠프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다른 애들하고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는 캠프. 네. 그런 캠프는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에 보내실 거면 그런 캠프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옆에서 쭉 듣다 보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 기회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차단할 필요는 없겠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미국 대학을 이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들께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좋은 동기부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국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It's not where you start, it's where you finish. 중학교 다닐 때 공부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비 대학교 같은데 좋은 명문 대학교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마음 잡고 그냥 호흡을 누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좀 공부가 좀 힘들었었던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10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바꿔졌어요. 언제 그 바꿈이 올 것인지 nobody knows. 네. 네? 그러니까 don't lose hope. 그리고 어느 대학교 시작했다라는 것보다 어느 대학교 졸업한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요. 그리고 대학교 동문회에 나가서도 하버드 대학교에 트랜스퍼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트랜스퍼 할 수도 있어요. 주립대학교에서 하버드로,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하버드로 트랜스퍼 하는 학생들도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세컨드 찬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keep dreaming and keep working.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 동기부여를 이렇게 팍팍 해주셔가지고 네. 좀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하버드 풀쌤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판교에 있는 테크놀로지 회사들에 네. 입사할 때 보면은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생각하고 그렇죠. 네. 실력이 있나 네. 보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대학교 졸업했나 그거보다 실력에 따라서 많이 푸시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실 분들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걔네들이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은요 7, 8, 9년 후에 그렇죠. 우리나라잖아요. 7, 8, 9년 그러니까 2033년도쯤 되면은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거니까 그 당시에 가서 그 2033년도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네. 그것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애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볼 때 물론 실력이 중요하긴 중요해도 사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법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다 하고 어느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면 네. 1차 그러니까 신입사원 변호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글짓기 하고 뭐 리서치 네. 그거 하는데 파트너 되면은요 네. 책상에서 이게 없어요. 그렇죠. 거의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의 사람만 만나고 그쵸. 그리고 병원 원장도 똑같이 그렇게 네네. 되고 비즈니스맨도 사실은 그렇죠. 애널리스트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는데 비즈니스맨 항상 릴레이션십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력만 신경 쓰게 되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은 일꾼밖에 안 돼요. 네. 리더 되고 싶으면은 운영자 되고 싶으면은 네. 사교성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AI가 나온다, 컴퓨터 사이언스 배워야 된다, 여러 가지 다 있어도 네. 사실은 사교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AI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그것만 전공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네. 왜?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CEO 네, 중에서도 인문계통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Slack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Slack라는 B2B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앱도 있는데 그 회사의 CEO는 philosophy major. Airbnb, 네네. Airbnb의 CEO는 fine arts major. 그렇죠. 네. 유튜브의 전 CEO는 literature and history major. 그리고 알리바바의 잭 마, 그분은 네. 영문학 major. 네. 그런 liberal arts를 알게 되면은 스토리라인을, 내러티브를, 네네. 콘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있고 실력을 키워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다. 근데 그게 경쟁 업체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컨텍스트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이거 프로그램만 한다고 하면은 누가 지시한 것만 하는 그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술하고 사교성 같이 하면 네. 2033년도에 네. 성공하는 포뮬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그다음에 네. 기술적인 실력과 네. 네, 같이 네. 알겠습니다.